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수의 화신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이야,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나를 버리고 결혼을 한 전남친 다시 꼬셔서 모텔로 유인했죠. 그리고 사진을 찰칵 그년한테 보내줬어요. 야, 봤냐? 내가 이겼다 이년아. 원지. 결혼한 전남친을 다시 꼬셨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제가 결혼 10개월째인 전남친을 다시 꼬셨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근데요, 이게 막상 복수를 하고 보니 드는 생각. 아무래도 저 정말 나쁜 년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행위를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그지 같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전 남친을 만난 건 대학 새내기 시절 선후배로 만난 우리들은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죠. 거의 7년 정도 만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런 건가?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완벽한 내 사람이야.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실로 어마어마한 그지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네, 맞아요. 어쩜 그리도 멍청했는지. 참고로 저는 29살이고 전 남친은 32살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의 마누라는 28살인데 저랑 가장 친했던 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배신을 당한 거죠. 쌍으로. 저 대학 다닐 때 어학연수 다녀오느라 1년 동안 휴학하고 다른 친구들과 시간이 안 맞아 많이 외로워했을 때 전 남친과 더불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준 마치 친혈육 같은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나이는 한 살 동생이지만 친한 친구처럼 지냈던 사이였고요. 둘 다 집이 멀어서 함께 방을 얻어 룸메이트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 그지 같은 일이 터지기 전까진 같이 살았어요. 정말 친자매보다 더 친했었고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소중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또 이러다 보니 제 전남친하고도 자연스럽게 두루두루 다 친해지게 됐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화근이었죠. 근데요, 이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웃기는 게 얘는 항상 그랬어요. 제 전남친의 단점들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말이 있는데, 언니는 꽁꽁이 오빠 어디가 그렇게 좋아? 안 질려? 왜 계속 만나는 건데? 등등등.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말 자체가 너무나 강했고 또 진담으로 여기기엔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말들. 장난인가? 뭐지? 그런 거 있죠. 애매한 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래요. 얘는 이때부터 이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랬던 거겠죠. 그리고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저. 얘가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전남친 칭찬을 했었고, 아우 꽁꽁아 그런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쉴드를 쳐주는 게 일상이었는데 정말 저희 둘이서 몇 시간이고 전남친 얘기를 했었네요. 툭하면. 그런데 왜 이상한 걸 몰랐을까? 진짜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이상한 건데 그땐 왜 그걸 못 느꼈는지. 아마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서 그래서 그랬던 거겠죠 아마. 여하튼 그랬습니다. 늘 자기 혼자 심심해하던 동생이 안쓰러워 저희들 데이트할 때 툭하면 같이 데리고 다니고 여행도 마찬가지 몇 번이나 데리고 다녔었죠. 그리고 늘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두 사람이 나중엔 엄청 친한 사이가 됐고 가끔 이 동생에게 남친이 생기거나 썸남 같은 게 생기면 다 같이 만나서 사람도 봐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친남매 같은 오빠 동생 같은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너무 바쁘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전 남친에게 좀 소홀하고 그랬는데
뭐 전화도 많이 못하고 뭐 데이트는 거의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전 남친은 계속 징징대면서 뭐 심심하다 이런 노래를 불렀고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적응이 된다고 해야 하나? 나중이 되니까요. 제 전 남친은 계속 그 동생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함께 놀고 있다가 제가 퇴근할 때 데리러 오거나 아니면 둘이 같이 와서 다 함께 저녁을 먹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의심 같은 건 단 1도 없었고요. 그냥 두 사람을 뭐 그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몰래 둘이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시 그 동생에게 남친도 있었으니까 게다가 저 세 명이 같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오히려 이런 게 고맙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그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고마웠죠. 그랬는데 하루는 정말 우연히 전 남친의 폰에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것도 모텔에서 이불 덮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 그리고 이 두 연놈이 무슨 장난을 주고받는 뭐 그런 메시지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마지막 딱 한 문장. 아 뭐야 오빠. 언니 보기 전에 얼른 치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사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장난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진짜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이러고는 시간이 멈췄어요. 도대체 얼마 동안 그걸 들여다봤는지 가늠도 안 됩니다. 그냥 뭐 꿈을 꾸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두 사람은 진지하게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 몰래 그냥 대놓고 그 미친 지랄 발광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 이 동생도 애인이 있었는데 말이죠. 둘 다 연인이 있는데 바람을 피운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두 연놈 모두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미웠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걸 몰랐을까라는 그 멍청함과 내가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을까라는 후회들. 진짜 그때 느꼈던 제 감정은요. 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여하튼 그때 받은 충격과 배신감에 저는 회사도 못 나가고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얘가 누워있던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사실 이때도 저희 두 사람은 같이 살고 있었고 이 일을 들킨 뒤 며칠 숨어있다가 나타난 겁니다. 언니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 자기 남자 관리 못한 건 바로 언니잖아. 오빠가 저토록 외로워했었는데 그걸 뻔히 다 알면서 그냥 놔둔 건 그건 뭐 바람나라고 등 떠민 거나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언니가 못해준 걸 내가 대신 해줬던 거고 그런 만큼 이런 결과는 뭐 당연한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 등등등. 정말 어찌나 당당하게 말을 하는지 이건 뭐 단순한 분노를 넘어 거의 경악에 가까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덕분인지 끙끙 앓고 있던 제 몸에서 갑자기 엄청난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들어 머리 쥐뜯고 지랄 났죠. 그렇게 둘 다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짧게 쓰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두 사람은 당연히 절교를 했고요. 저는 짐을 빼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절반은 나중에 지가 계좌로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전 남친 이 새끼는 계속 저를 찾아와 빌고 또 빌었지만 한 달 정도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끝내 용서가 안 됐고 결국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용서가 돼? 모르는 남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헤어지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이 그랬으면 저도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던 건데 저는 참 뒤끝이 많은 여자였어요. 정말입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쿨하지 못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는 게 아니라 분노가 점점 더 차오르고 계속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두 연놈 모두 통으로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소금에 확 절이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를 갈았고 죽이는 상상을 했었죠.
그래도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다 그런 만큼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부들부들 하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꼴불견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저 두 연놈이 결혼을 한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제 친구들은 치를 떨어가며 미친 것들 이러면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애써 쿨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으로 느낀 그 초라함과 분노,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거지 같았죠. 전날 그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제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이토록 바랬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결혼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을 무렵부터 이 새끼가 자꾸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는 겁니다. 자니? 이거요. 물론 처음엔 아예 안 받았죠. 차단도 하고 별짓 다 해봤지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번호만 봐도 분노가 차오르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왔을 때 멋모르고 받았다가 목소리 듣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히 무시를 했죠.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개지랄이야. 뭐야 이거. 그러게요. 뭘까요? 이게 어떤 지랄을 했는지는 잠시 후 2부에서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올라가는 즉시 일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올게요.